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이 되는 2023년도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자금이 필요한 대표님,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자금이 필요한 대표님, 그리고 수출을 위해 해외 인정이 특별히 필요하신 대표님, 특허와 성능 인증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표님,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두 번째,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되려면 어떻게 할까? 궁금하신 대표님께서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하반기 2차 사업이에요. 신제품 출시 이후에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데 홍보 마케팅, 인력 비용 등 어려움이 있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이번에는 총 250개사를 지원합니다. 수출 마케팅 비용으로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이번에는 2차 사업이에요. 2차 사업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올해 1차 사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차 사업이 있었는데 1차 사업 때는 아주 대폭 대상 기업 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수가 총 3,500개사이고 그중에서 중소수출 기업이 2,400개,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에서 약 3,500개사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1차 사업 때는 그 수출 마케팅 지원 비용으로 내수 3,000, 초보 3,000, 유망 4,000, 성장 7,000, 강소 1억, 강소 플러스 기업 1억 2천 이렇게 다양한 구간으로 했는데 지난 1월에서 2월 초순이었습니다. 이게 1차 사업이었고 이번에 2차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바우처는 매년 2번 진행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번 진행되는데 신청 접수가 놓쳐서 선정이 안 되는 대표님들보다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는 대표님 기업이 준비가 좀 덜 돼서 선정이 안 되는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날짜에 닥쳐서 신청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님 평가 점수, 평가 체계를 잘 살펴봐서 우리 기업이 과연 도전 가능한가? 특정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우처라고 하는 이 항목, 바우처가 도대체 뭔가? 바우처는 현금과 동일합니다만 단지 온라인으로 쿠폰을 통해서 준다는 것, 현금과 동일합니다. 기업 부담금이 대표님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저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되고 정부 지원금이 최대 70, 기업 매출에 따라서 50%까지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얼마나 많은가? 무려 7,500가지. 대표님 기업 활동하는데 대부분 이 바우처로 쓸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지원하는 내용이 한도가 있어서 그렇지 바우처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가장 좋은 정부 지원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시회, 해외 시장 조사, 특허, 해외 규격 인증, 국제 운송 서비스 등 이루 말할 수 없죠. 자세히 한번 볼까요? 조사, 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 강화 교육, 특허, 지재권, 서류, 대행, 홍보 광고, 브랜드 개발 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인기가 있는 품목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인기 있는 품목은 통번역도 인기가 있고요. 역량 강화 교육, 특허 지재권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특허와 지식재산권, 서류 대행 현지 등록도 인기가 있는데 홍보 광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홍보 광고는 TV, PPL, 신문, 잡지, 광고, 홍보, SNS 검색 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 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라고 하기 때문에 홍보 광고 분야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특허, 지재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특허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인기가 있는 것 특허, 지재권, 홍보 광고 이 분야가 단연 많은데 대표님 꼭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이 범주 안에 바우처
지원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 무려 수천 가지에 해당하니까 그 항목 중에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개발 관리도 좋고요. 전시회 행사, 해외 영업 지원 인기 많고요. 법무, 세무, 회계 컨설팅도 인기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정말 인기가 많은 항목이에요. 디자인 개발. 대표님, 디자인 개발하는데 작게는 몇백에서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동영상 홍보 이것도 정말 인기 많고요. 해외 규격 인증, 통상 해외 규격 인증이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낼 때 정말 많은데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꼭 한번 도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운송까지 특별하게 더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표님 기업의 매출이나 대표님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기업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구분해 있는데 5개 분야 중에서 내수는 3천만 원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거고요. 초보도 3천만 원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 유망 4천만 원, 성장 7천만 원, 강소 1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거죠. 내용을 본다면 내수는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어도 수출 예정인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거 주목해 주세요. 수출 실적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대표님, 앞으로 수출 계획이 있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도전하시는 대표님들이고요. 초보 기업은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불 미만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강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 불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 수출을 처음으로 시작한 기업 혹은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500만 불 이상에 이르는 기업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다만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수는 차등되고 자부담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내수 초보 유망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매출액 100억 미만인데 대부분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이 도전하세요. 예외적으로 좀 큰 기업도 도전하는데 매출액 100억 미만인 기업이 지원하는데 이때 3천이나 4천만 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거고 매출액 100억 미만의 기업이라고 판정이 되면 자부담 30%는 별도로 대표님께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성장과 강소기업은 7천만 원과 1억 원을 한도로 지원이 국가가 지원하는데 이런 경우 자부담은 30이나 40%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라면 30%를 별도로 부담하시는데 만일 대표님 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에서 300억 구간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40%를 별도로 자부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지원 규모는 구간별 한도가 있다는 거죠. 구간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단 일회성으로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 기업이 내수인 경우, 초보인 경우, 유망인 경우, 성장 단계인 경우 각 구간별 바우처의 한도 금액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수는 6천만 원까지 한다는 거고 이번에 내수가 3천이지만 한 번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간별 졸업제가 있기 때문에 내수로 판정된 기업은 6천만 원까지밖에 총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6천만 원을 쓰면 졸업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초보 기업으로 돼서 초보 기업인 경우 또 별도로 6천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유망 기업으로 올라가서 8천만 원까지 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성장 기업으로 성장 단계로 간다면 1억 4천까지 다 합친다면 얼마나 될까요? 누적액으로 3억 4천인데 과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정말 드문 기업인데 대략 수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들, 수출이 그 기업에 많은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작게는 3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3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1억 받고 해서 누적으로 거의 3억 정도 가까이 지원받는 기업을 봤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들이 아니라 대표님 기업이 어떻게 수출과 관련해서
대표님 기업의 역량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별개로 수출 바우처를 쓸 수 있는 한도가 거의 3억 가까이 쓰는 기업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강소나 강소 플러스 단계는 최대 발급 한도가 폐지됐다는 것. 작은 기업도 지원하지만 중간 규모의 단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대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온라인 신청하는데 5월 23일입니다. 그러나 5월 23일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몰라서 못하는 대표님도 계시지만 준비가 안 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준비가 미흡해서 도전을 못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은 특히 수출 바우처는 단 1년에 한 번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준비하시고 하반기에 도전하시고 하반기 안 됐다 그러면 하반기에 준비하셔서 새해에 1차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합니다.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는 것,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을지, 합격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잘 판단해서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날짜 5월 23일로 되어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매번 있기 때문에 잘 준비된 도전 꼭 추천드립니다. 평가 절차 한번 볼까요? 1차 평가는 서류 심사입니다. 1차 서류. 신청 요건, 지원 제외 대상 이런 것들을 잘 따진 다음에 판단을 해서 하는데 서류 심사에서 대부분 탈락시키고 현장 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바우처 제도가 참 많습니다. 제조혁신 바우처, 다양한 바우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차 서류에서 1.5배수 정도 남겨놓고 지원 사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1.5배수 내지 2배수 정도의 범주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시킨 다음에 경쟁률이 만약에 5대1이다 한다면 최종 갔을 때와 달리 1차 때 대부분 탈락시키고 약 1.5 내지 2배수 정도를 선정해서 현장 평가로 올려 태워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 현장 평가에는 1차에서 올라온 약 1.5배수에서 2배수 이내, 대략 1.5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서 현장 평가를 합니다. 지원사마다 평가 방식이 좀 다르죠. 어떤 거는 평가심사위원이 해당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 평가를 하고, 혹은 코로나가 극심했던 최근 연도에는 전화로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지나고 났고 오픈된 기간이기 때문에 전화 평가 말고 현장 평가가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현장 평가 때로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장 평가 심사위원으로서요. 현장 평가에서 수출 역량 평가와 업종에 대해서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를 마치고 나서 협약 체결하고 바우처는 현금입니다. 현금. 왜 바우처라는 단어가 붙었냐면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하는 것,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최대 1억 원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되려면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노하우 방출할게요. 가점 항목 잘 챙기셔야 됩니다. 가점 항목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챙길만 것 한번 볼까요? 이노비즈, 메인비즈, 명문장수, 벤처인증, 사회적 사업 전환 우수기업부터 시작해서 팁스, R 졸업기업, 원전 수출기업, 규제자유 특급 입주기업. 어떤 거가 가장 대표님께서 준비가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 가능한 항목. 점수 챙길 수 있는 것이죠. 이노비즈 기업 준비할 수 있겠죠. 메인비즈 기업 준비할 수 있고요. 명문장수 기업 만만치 않습니다. 벤처인증 기업 준비할 수 있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도 준비할 수 있고요. 장애인 기업. 대표님이 장애인이라 할 때 인증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청창사 졸업기업. 수출 바우처가 중진공에서 하기 때문에 청년 창업사관학교도 중진공에서 수행합니다. 아무래도 우대하겠죠. 이런 기업들.
기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준비할 수 있는 것 준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도 중요하네요. R&D 우수 판정 받은 기업 또 있죠.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뿌리기업. 이런 것들은 뿌리기업들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기업이 뿌리기업이라 하더라도 뿌리기업 인증 확인이라고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요. 수출 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거죠. 2022년 서비스 수출 실적 보유기업, 서비스 수출도 중요하네요. 초격차, 팁스, 소재 부품 강소기업, 직수출이 없는 기업 중 간접 수출 100만 불 이상 보유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수가 특별히 높네요. 이런 항목들이죠.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합격의 노하우 중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것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표현해내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대표님,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이지만 R&D 과제, 창업 패키지 스마트 공방,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 혁신 바우처 5천만 원, 전통문화기업 혁신 바우처 2천만 원, 데이터 바우처 6천만 원, 안전투자 7천만 원, 1억 원. 정부 지원 사업이 수천 가지가 됩니다. 수천 가지 선정에 여러 항목 중에서 공통 항목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공통 항목이 있습니다. 공통 가점이라는 겁니다. 대표님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것, 준비 가능한 것 중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떻습니까? 연구소, 전담부서,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뿌리, 사회적 기업, 기타 이런 사항들. 대표님, 국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국가 인증들 이런 것이 대표님 기업의 스펙입니다. 학생만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 스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증들을 준비해 주신다면 대표님 기업 수출 바우처 선정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R&D 창업 패키지 스마트 바우처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